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6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모닝브리핑의 정리 부분들을 하는 시간 코멘트는 현재 한 7시가 약간 넘었습니다. 아직 환율 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 그래도 소폭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후반에 역시 마이너스권으로 소폭 하락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한 4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4가지 하락을 만든 요건 불확실성이 좀 약간 남았죠. 네, 4가지 체크 포인트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보고서 장 끝나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개장 전후에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날에는 재무부 쪽 관리는 환율 조작국 지정 불가 가능성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내용이 나올 것인가. 시장 컨센서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일단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 하지 않을까. 현재까지 협상 테이블 자체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하고 최근에 그 동중국해, 중국해, 남중국해라든지 이쪽에 어떤 충돌 가능성, 군사적인 부분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만, 그래서 환율 보고서 나오는 내용 부분들은 장 시작 전후에 외신이라든지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소폭 반등해서 하락을 만들었던 첫 번째 요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 무역전쟁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경기 지표가 살짝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오늘 새벽에 미국의 소매 판매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 예상치가 0.7%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0.1%,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소매 판매는 0.1% 감소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여파로 인해서 조금씩 경제 지표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두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국채를 한 7,700억 달러 발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달에 끝난 그 2018년도 미국의 재무제표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를 보면 재정 적자가 7,790억 달러입니다. 재정 적자가 7,790억 달러가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 1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재정 적자가 7,790억 달러인데 올해 하반기 미국 국채 발행이 거의 7,700억 달러하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지난해 대비 국채는 하반기 63% 증가. 근데 미국의 국채 발행 부분들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에 보면 그 감세 정책을 따라서 감세 정책에서 재정 보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확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17% 정도 재정 적자 부분 증가가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미국 국채 발행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여기에 증감 여부의 강도 여부는 일단 다음 달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에서 두 번째 감세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다 라는 루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첫 번째가 환율 보고서고, 두 번째가 소매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적자의 증가가 시장의 변동성을 소폭 일으키는 하나의 역할 부분들이 했고, 세 번째가 보시면 요즘에 사우디가 좀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빈살만 왕세자, 여기 사우디 왕정 정치를 보면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깨끗한 면이 없어요.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요. 권력 다툼을 위해서 왕권을 지키고 왕권 창탈을 하기 위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그래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상당히 공격적인 클린 이미지 부분들을 표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면 아래에서는 상당히 권력 암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왕정에 반하는 뭐 왕세자들도 어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 힐튼 호텔 감옥을 통해 가지고 보석금, 뭐 보석금이 100억 200억 대가 아니라 조 단위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통해 가지고 제재 가능성이 어제 언급되면서 하나의 유가의 반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컸는데, 일단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사우디에 급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사우디하고 대리 무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CNA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해당 문제를 조용히 좀 덮지 않을까 라는 컨센서스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 정부가 해당 기자를 신문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조금 가다듬어지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율 보고서, 두 번째 미국의 자체적인 경기지표 소매 판매라든지 재정 적자, 세 번째가 사우디 대립, 네 번째가 원래 이번 주에 EU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이번 주에 합의될 걸로 지난주 예상이 됐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네 가지 포인트에서 가장 큰 내용을 하나 꼽는다면 역시 환율 보고서예요. 뭐 잠시 후에 오전 장후에는 환율 보고서 내용이 나올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 지수의 추가 반등 여부가 아마 결정적인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국내 내용에서 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지수의 뭐 변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자기 종목군, 내가 보유한 종목군들 뭐 전저점 깨졌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의 전체적으로 하락 부분 변동성이 컸죠. 올해부터 특히 작년부터 보면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1% 정도로 끝날 그런 내용인데, 이상하게 한 3에서 5%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알고리즘, ETF를 추종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거의 뭐 추세 추정 부분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움직이면 다 같이 우르르 따라서 상승하고 우르르 따라가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 늦게 따라가는 거죠. 늦게 따라가는 흐름 부분들을 보면 ETF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1% 뭐 한다는 게 뭐 3배, 4배 이상의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 이번 주에만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 이후에 계속 신용 물량이 추리가 나오죠. 어제까지만 해도 4천억대 했어요. 4천억대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4,700억이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거의 일주일 사이에 9,700억 가까운 감소가 되고 있어요. 물량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 1조 6천억대의 매도 물량이 한 달 이상, 거의 2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추리가 됐는데 일주일 만에 1조가 추리됐어요. 다 털려버린 거예요. ETF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니까 신용 물량 역시 같이 다 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건이 있다면, 역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 보고서만 긍정적인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면 신용 수급의 공백 상태가 있죠. 반대로 작은 물량, 작은 매수 물량만 유입해도 평상시 1% 오르게 3에서 5% 정도 급등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은 공백, 그 다음에 환율 보고서가 양호하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반등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이슈 매니저 주식 뉴스공장 한 줄 정리는 일주일 사이에 신용장과 거의 1조 원이 털렸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 매니저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